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지금 급격한 변화요. 요즘 며칠 한국의 주식이 2,300억을 깼다. 그리고 금값이 올라간다. 난립니다. 심지어 부동산 폭등이 된다. 그래서 많이 풀린 돈이 투기처를 찾아다닌다. 다 한때입니다. 코로나 입구의 초창기에 이 와중에도 돈을 벌어보고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보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떼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가 파괴한 경제가 매우 오래 후유증을 남기고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와 그것이 대공황적으로 전개되면서 직장에 처음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데미지를 줘버려서 그래서 이 코로나로 지금 취업 자체가 제대로 된 직장에 되지 않거나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이 코로나가 회복되면 어느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로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침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겨우 취업을 새로 한다든지 다시 해도 10년간 임금이 계속 낮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미국의 로드스타인 UC 버클리 교수의 지금 연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소개했어요. 경기 침체기에 저임금 일자리를 구한 신규 노동자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는다. 오늘 매경이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유명 미국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올해 지금 새로 세상에 나서는 애들이 취업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저임금 일자리라도 아무데나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결국은 이 사회 초년기, 즉 이제 직장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지금 경기가 나빠서 취업을 못하게 되면 나이가 든 뒤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실업률을 경험하고 저임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로나로 지금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이전의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 사람들의 향후에 10년 뒤의 삶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시 로드스타인 UC 버클리 대학 교수가요, 잃어버린 세대, 그러니까 로스트 제너레이션, 대침체 이후의 노동시장 참가자의 성과라는 논문을 썼는데, 미국의 연간 실업률이 1% 오르는 경우에 그해 취업한 신규 대졸 노동자가 실업률이 오르지 않았을 때보다 향후 10년간 0.1에서 1.1%의 낮은 임금을 받는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취업 직후인 22, 23세의 임금이 1.1% 줬고 24, 25세의 1%, 26, 29세의 0.3%, 30, 31년에 0.1%.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임금 격차가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10년간 저임금에 시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시장에 첫 진입할 때 경기가 나쁘면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영구히 남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시뮬레이션이 됐지만은 이것이 대체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처음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업을 할 때 잘 안 풀리게 돼서 낮은 임금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데를 꺼려 한다 하는 일들 이야기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 했을 때 청년들이 아무 일이나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일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향 취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커리어 형성에도 지장이 생겨서 중장기적으로도 임금의 손해를 본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한마디로 취업하는 세대는 막대한 피해가 오래 유지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논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논문과 함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친 이후에 이제 세계가 한 8개월째 돼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눈덩이처럼 각국의 부채가 커져가지고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의 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지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결국은 금융위기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기사나 이런 논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공급 수요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지금 세계가 보면 코로나 이후에 수출이 줄어드는 공급상의 충격도 있고 또 전부 소득이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다 스톱이 되니까 수요에서의 또 충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충격이 있는데 이게 6개월, 1년 이상 가게 되면 결국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규모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금융기관이 디폴트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금융위기가 왔다는 거죠. 은행이 돈 못 내주면 그거는 금융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면 그건 뭡니까? 부도가 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당시 집값이 내려감으로써 그 집을 바탕으로 두고 온갖 집을 근거에 둔 그런 정권 상품들을 만들어 팔다가 사고가 난 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그게 아니라 수출과 그리고 소비, 투자 이런 게 동시에 줄어드는 전염병으로 인해 이런 현상인데 이거는 2008년의 금융위기는 주택 부분에서 금융 부분에서만 국한되어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실물 경제는 따로 금융위기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2008년에. 당시에 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제조업이 안 돌아가고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조업이나 수출에서 수요에서 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 경제 활동이 수출, 투자, 소비가 세 가지가 다 줄어드는 일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물에서 금융으로 전이하는 겁니다. 그때는 금융에서 부동산에서 서로 주고받은 거고 실물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국들이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미국부터 뭘 했습니까? 미국부터 돈을 풀었잖아요. 일단은 재난지원금을 실업 지원금을 주고 또 한국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추경을 3차례 편성하고 미국에도 금융 완화를 하고 한국에도 금융 완화를 하고 전부 돈을 풀었어요.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도 지금 정부가 추경을 하는 부분에 그게 다 세금으로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다 부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엄청난 부채를 늘렸고 이게 세계 차원에서 보면 세계의 글로벌 부채가 엄청나게 양적이나 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비금융기업, 즉 은행 같은 기관이 아닌 제조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1경 6,100조로 늘어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12월 금융위기 때 비해 가지고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던 부채에 지금 코로나 부채가 더블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보다 현재 코로나 위기가 훨씬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향후 3년 안에 만기가 갚아야 되는,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부채가 지금 비금융회사채 규모가 4조 4천억 달러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빚의 3분의 1이 3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기업 부채가 1200조가 전가할 거라는 영국의 자산운용사의 또 관측도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실제 제조업이나 서비스 같은 실물 경제가 완전히 침체 상황이 되면서 기업들이 지금 빌린 부채를 갚을 능력들이 크게 저하되어서 빌려간 돈 중에 상당수가 부도가 날 거다라고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내년에 798조, 800조에 가까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기업들은 계속 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3,600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이후에 최다인데 이 신용평가사 S&P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도 119개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기업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니라 큰 규모의 기업이 119개가 6개월 만에 지금 디폴트 즉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가 악화되면서 고위험 부채의 부실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빚이 다 터져버릴 것 같다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채의 회사 부채의 한 30%가 그냥 정크 등급 이 정크 본드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뭔가 하면 쓰레기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갖고 있어봤자 휴지 조각이 될 부채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회사채가 될 게 지난해 기준으로 3조 8천억 달러로 전체 회사채의 30% 그러니까 회사가 빌려간 돈 중에 30%가 못 갚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에서만 해도 하이힐드라고 불리어지는 고위험 회사채가 2조 8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3,344조가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쓰레기 등급의 회사채가 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당시의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다 하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크게 터진다라는 게 지금 예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이 지금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고 미국은 2,700조 원을 돈을 재정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지금 갖다 붓고 있고 G20 국가도 GDP의 한 3.5% 정도를 코로나 때문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금융위기 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부도날 확률도 금융위기의 배가 넘고 30% 정도 회사채가 문제가 되고 미국이나 G20라고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퍼붓고 있는 쓴 돈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높다는 겁니다. 빚이요. 국채가요. 그래서 그럼 경기가 좋아질 거냐?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재정 적자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3.3%가 적자였어요. 수입과 지출로 보면 수입이 3.3%가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게 9.9%까지 올라가고 지금 확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래 가면 신흥국부터 재정 취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디폴트, 즉 우리 돈 빚 못 갚는다고 손을 들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과 신흥국 40개가 GDP 적자가 급속대로 확대될 거다. 그래서 신흥국 전체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를 넘어서 이것도 2배 이상 빚이 늘어나게 될 거고 최빈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다수 나라들도 빚을 못 갚아서 상한을 연장해주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할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에도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가 가게 되면 이 다 불황으로 연이어 빠져들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서 멀쩡한 나라가 하나도 없을 거다. 지난번에 금융위기 때는 독일이라도 멀쩡했는데 독일도요 2분기에 마이너스 10.1%인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멀쩡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신흥시장의 부채 위기가 올 거고
각 나라들이 다 쓰러져 가면서 결국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IMF도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떼는 사태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융위기나 이런 거는 나라별로 몇 개만, 지난번에 2008년에는 미국과 또 그 남유럽, 아일랜드 같은 데만 왔지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세계 이 부도 위기, 국가 부도와 지금 회사 부도가 동시에 오고 있잖아요. 신흥국은 지금 뭐 벌써 부도가 오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도 지금 어려우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제 밀어닥치면 약한 부분부터 먼저 쓰러지겠지만 결국은 미국과 영국도 위태위태할 거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렇게 환자가 쏟아져 들어오면 그 IMF 같은 게 병원 구실을 해서 구조 조정을 대가로 돈을 빌려주거나 그다음에 부채를 유예하거나 이래가지고 IMF 부채 위기를 넘기잖아요. 우리가 97년을 IMF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 지금 부채 수습이 안 돼서 IMF에서 돈을 빌려서 수습한 거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 IMF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구조 조정을 하라, 그 은행도 또 통폐합하라,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이 당시에 외환은행도 매각하고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다 들어누우니 IMF가 뭐 돈을 빌려줄 거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도요, 정부가 들어누웠는데 기업들이 정부에 가서 좀 살려주시오 한다고 정부가 돈을 줄 상황도 못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닥치는 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